신랑 신부님들께서 결혼식을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오늘은 화촉조마 도우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식날에 도우미를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들려주는 결혼식 서포터 서나무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화촉조마를 모르시는 분들께 화촉조마가 무엇인지, 그 순서에 진행되는 도우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서의 화촉조마란 양가 어머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어머님들이 버질로드를 통해서 입장하셔서 단상으로 오르시고 양쪽에 위치한 청초와 홍초에 점화를 하시는 걸 화촉점화라고 부릅니다. 이 순서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로는 양가 어머님이 신랑 신부님의 앞날을 환히 밝혀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어머님들께서 화촉점화를 진행하실 때면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동선과 언제 점화를 하고 언제 인사를 해야 하는지 타이밍이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어머님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화촉조마 도우미라고 부르고요. 이 화촉조마 도우미를 웨딩홀에서 예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찰이나 군인분들이 이제 칼이나 총 같은 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걸 예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예도단은 이 예도단이 맞고요. 웨딩홀에서는 편의를 위해 예식 도우미를 줄여서 예도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예도는 예도단이 아니라 전부 다 예식 도우미의 예도입니다. 예도는 어머님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신랑 신부님들께서 왜 이 예도를 고민하실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는 화촉조마에 대한 비용이 있겠죠. 화촉조마가 진행되는 데에는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저렴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웨딩홀마다, 그리고 그 홀 안에서도 축포나 플라워 샤워 같은 패키지에 따라서 가격이 전부 다 다른데요. 대부분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비용이 본식 안에서 값어치를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결혼식 진행에 대한 부분에는 절대 확실한 정답은 없고요. 똑같은 순서에 대해서도 사회자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마다 전부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체 사회자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 의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는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결혼식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화촉조마에 대해서 영상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영상은 화촉조마 예도를 하지 마세요 라고 좀 완강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호구 잡히지 말아라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촉조마 예도의 장점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예도의 중요성이나 장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점들을 많이 공유하시고 또 알아보시면서 화촉조마 예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상담을 하시면서 이 예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신랑 신부님들께서도 대부분은 화촉조마 할 때 예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큰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작은 따옴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으로 하는 작은 따옴표가 되면 화촉조마 할 때 예도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안 하려면이 숨어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 주시는 신랑 신부님의 질문에 대부분 이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화촉조마 예도에 대해서 신랑 신부님들이 고민하실 때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신랑 신부님이 직접 따져보시고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만족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 화촉점화 예도의 단점보다는 신랑 신부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예도의 장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결혼식의 분위기와 구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어머님들께서 스스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도 옆에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으신 여성분들이 어머님을 공손하게 보필해드리고 또 점화를 할 때 라이터도 체크해주시고 인사하실 때 타이밍도 체크해주시고 같이 인사해주시면 이 화촉점화의 순서가 훨씬 더 격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들께서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어머님들께서 이전에 화촉점화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대부분 본식 날에는 또 긴장이 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웨딩홀 아니더라도 그 층마다 홀마다 단상의 모습이 다르고 또 인테리어가 다르고 촛대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점화해야 하는 위치를 찾지 못하시거나 걸으실 때 동선이 헷갈리실 수가 있죠. 이럴 때 옆에서 예도가 도움을 준다면 어머님들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화촉점화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결혼식의 사진과 영상을 조금 더 예쁘게 촬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각각의 결혼식마다 전부 다 다르겠지만 어떤 신랑 신부님들께서는 스냅 작가님과 영상 DVD 작가님을 따로 섭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화촉점화를 진행하시는 위치, 그리고 팔 높이, 그리고 어머님들의 표정,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서로 인사하시고 하객분들께 인사드리는 이 타이밍에 따라서 똑같은 작가님의 사진과 영상이더라도 정말 극과 극으로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특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작가님들의 스킬과 감각을 떠나서 일단은 사진과 영상을 찍을 시간이 필요한데요. 먼저 신랑 어머님께서 점화를 진행하시는 동안 작가님이 어머님을 찍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바로 신부 어머님께서 점화를 진행해 버리시면 이제 작가님이 아무리 빠르게 신부 어머님을 촬영한다고 해도 이 사진이나 영상은 대부분 100%의 퀄리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머님들께서 점화를 진행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맞절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대부분 작가님들이 그 구도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위치에 서 계실 거예요. 또 어머님들께서 계단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객분들께 인사를 드릴 때에는 또 다른 위치에서 작가님들이 촬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어머님들께서 이제 맞절을 하시자마자 내려오셔서 곧바로 하객분들께 인사를 하셔버리면 역시 작가님께서 생각하셨던 위치에 도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이 소중한 순간이 예쁘게 촬영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도분들이 계신다면 어머님들이 천천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작가님들께서 위치를 잡으실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도록 이 타이밍을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예도분들의 도움으로 작가님들께서 훨씬 더 예쁜 사진과 예쁜 영상들을 촬영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장점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더라도 예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예도의 단점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촉점화 예도의 단점은 장점과 똑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화촉점화를 진행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의 옆에서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작가님이 촬영하시는 사진과 영상에 자꾸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찍힌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똑같은 내용이지만 신랑 신부님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비용이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장점들이 신랑 신부님께 매력적으로 다가오신다면 화촉점화 예도의 비용이 이 정도면 저렴한데? 라고 느껴지실 거고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장점들이 신랑 신부님께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은 내용으로 느껴지셨다면 아마 이 화촉점화의 비용이 이 정도의 금액은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마 이러한 고민들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신랑 신부님들께 계속될 텐데요. 현재 예도를 고민하시는 신랑 신부님들께서 비용을 고려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장단점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신랑 신부님께 맞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예도는 본식날에 예도분들이 신랑님께 동선을 안내해드리면서 축포와 플라워 샤워와 함께 이 화촉점화 도우미 안내까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신랑 신부님께서는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우리 색깔에 맞는 부분인지, 우리 어머님들께 어떤 부분이 더 어울릴지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랑 신부님께서 예도를 진행하지 않게 되신다면 어머님들께서 꼭 반드시 이 화촉점화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화촉점화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따로 연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미리 걸으시는 동선과 점화를 진행하시는 위치와 팔의 높이, 이 팔의 높이는 사진과 동영상 때문입니다. 이제 팔이 얼굴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은 이렇게 낮춰주시거나 아니면 작가님이 계시는 곳에 반대쪽 팔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작가님이 왼쪽에 계신다면 오른쪽 팔을 들어주는 게 좋고, 만약에 작가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면 왼쪽 팔을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타이밍은 신랑님 어머님께서 점화하실 때 천천히 진행해 주시고, 신부 어머님께서는 작가님이 신부 어머님을 촬영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점화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실 때는 꼭 기다려 주셔야 돼요. 사회자의 멘트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때는 꼭 인사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인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셨다가 양가모님 인사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님들께서 계단을 내려오시고 하객분들께 인사드릴 때도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양가모님 인사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어머님들께서 꼭 숙지를 해주셔야 예도가 없어도 무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예도를 없이 진행을 하고 사회자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회자의 도움만으로는 완벽하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어머님들께서 긴장하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고 또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실 텐데요. 그럼 이럴 때 화촉점화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려면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사회자가 네 어머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어머님 안쪽까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어머님께서는 팔을 높게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그런 진행을 들으시는 하객분들께서는 뭔가 사회자가 어머님들을 좀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불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어머님들께 너무 과한 지시를 드리거나 사회자가 어머님들께 다가가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께서 신랑 신부의 앞날을 밝혀준다는 의미와 또 그 순서의 분위기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촉점화의 내용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화촉점화 동영상이나 다른 결혼식에서 어머님들께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반복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화촉점화는 굉장히 간단하고 금방 끝나는 순서이지만 어머님들께서 긴장되시고 떨리시면 분명히 당황하게 되실 텐데요. 당황하더라도 완전 무의식적으로 화촉점화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화촉점화 순서를 모두 숙지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예도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더라도 어머님들께서 스스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예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때는요, 신랑 신부님께서 어머님들이 화촉점화를 진행하시는 순간을 꼭 예쁜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싶으실 때, 그리고 어머님들이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신다거나 또 화촉점화가 처음이실 때, 혹은 신랑 신부님께서 결혼식의 첫 번째 순서인 이 화촉점화를 격조 있고 고급스럽게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예도는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예도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님들께서 화촉점화의 경험이 있으시고 전혀 긴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예도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또 어머님들께서 실수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웃으면서 하는 거지 하시는 분들은 예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촉점화의 순서와 동선과 위치와 타이밍을 완벽하게 숙지해 주셨을 때에는 굳이 예도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난하게 화촉점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화촉점화 예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영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역시 궁금하신 점이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항상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DM 보내주시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항상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친구처럼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